양심을 영혼과 양심까지 데리고 와. 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자, 돌아가겠습니다. 자, TV로 화이팅! 자, 출발 10분입니다, 10분. 자, 출발 10분.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십니다.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뭐, 어떻게, 저도 어제 뉴스 통해서 봤는데, 어떻게, 좀, 그러셨겠어요? 놀라셨겠어요? 네? 뭐, 그래도 제가 맞아서 다행이죠. 만약 안철수 대표가 맞았으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아, 뭐, 왜 난리는, 예. 박지원은 안철수 보호하고, 안철수 측은 박지원에게 달걀 던지고 그랬죠, 뭐. 아, 그 말이 아주 상징적으로 그냥, 예. 근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박지원 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이거 허위 자료죠, 그러니까. 예? 이 자료를 이 한나라당 당시 주성영 의원에게 건넸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가 겹쳤겠지만은 하필 이름이 박주원 또 박지원 해가지고 제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냥 들으신 분들은 또 저에게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박주선 당신이 부의장님도 DJ한테 그럴 수 계시잖아요. 있느냐. 예. 그래서 그 박주원 하고 좀 똑똑히 불러주십시오. 그럼요. 박주선 어떻게 의장님도 됐든 계신데 뭐. 네, 예. 그게 좀 문제가 됐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를 보더라도 예. 박주원 최고위원께서 주성용 전 의원에게 전화해서 그거 좀 안 했다고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상황이 어디로 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됐든 호남만 가지고도 안 되고 호남을 빼고도 안 되는 게 우리 국민의당입니다. 예. 또 안철수의 새정치를 국민의당이 총선 때 받쳐져 가지고 오늘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정체성과 가치관을 버리면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당내에 호남 등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의원들의 3분의 2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통합의 방법을 좀 거둬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예산 통과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정책연합이나 선거연대나 모든 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최상의 방법은 안철수 대표가 통합 논의를 거둬주라. 안 한다고 하면서 계속 하고 다니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요, 지금 이 박주원 전 최고위원, 이분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호남 출신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와 등을 돌리는 숫자가 더 많아지셨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뭐 처음부터 다 그랬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됐든 분열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은 그렇게 바람직한 통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정책 연합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하자. 그렇지만은 정책 연합도 그렇습니다. 바른정당하고 불과 11석인데 우리 40석하고 합쳐가지고 무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국회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도 실리도 없다. 그렇지만은 국회의원 의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좀 해보면서 해나가는 게 좋다.
그런데 자꾸 안철수 대표는 통합의 통짜도 말하지 예. 않겠다라고 했다가 또 돌아서서 통합 얘기하니까 오늘까지 왔는데 거기에 박주원 최고위원의 그 비자금 제보설이 불타는데 갖다 기름 부어버린 거죠. 그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과 인연을 맺게 된 게 안철수 대표 때문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당시 주성영 의원이 법사위에서 그 100억 CD를 밝혔을 때 또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따졌거든요. 자신 있다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밖에 나가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불거졌는데 그때도 그러한 박주원 당시 전 안산시장인가 하는 분이 제보를 했다. 그런 얘기가 들렸지만 그때도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검찰에서도 조사하는 게 이상하지만 우리가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의 검찰과는 좀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우리 당에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제보 사실이 몰랐잖아요. 아니 이분이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안 했는데 예. 지금 오죽했으면은 지금 이 판국에 특히 검찰 수사관 출신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주성용 전 의원에게 전화해가지고 없는 것으로 해달라. 은폐가 더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아까 여쭤본 게 이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친안철수계다 이런 보도가 많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뭐 지금 보니까 최고위에서 안철수 대표와 행동을 같이 하고 굉장히 앞장서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안철수 대표는 지금 당원권 정지시키고 최고위원직 사퇴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의총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예. 당헌 당규를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예. 그게 받아들여져서 됐습니다. 그건 아주 안철수 대표가 신속하게 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아주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땐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도 물러나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고 이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뭐 대표 입장이 아니라 예. 우리 국민의당 전체 박지원이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4~5%에 그치는 우리 국민의당이 자꾸 이런 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안타깝잖아요. 그게 안철수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 당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당 전 당원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내에 그런 의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아,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예. 또 그제 전남 도당 간담회에서 어제 안철수 대표 그 조선대학교 뭐 토론회가에서도 예.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거기에 참석자들이 물러가라. 책임지고 물러가라. 왜 당신이 대표가 되면은 2달 내에 20% 이상 지지도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니 오히려 더 떨어져서 4~5%, 3~4%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당대표가 책임지고 이러한 현 상태에 대해서 물러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지만은 당이 그런 식으로 막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해결의 길은 통합을
지금 논의하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얘기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중진들이 의견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 내부 소란 때문이다. 이 얘기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통짜도 안 꺼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중진들하고 얘기하고 또 중진 하는데요. 호남 중진 하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예. 그 어떻게 초선 의원들이 예. 10명이 통합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구당체라는 모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언론에서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보다는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보도하니까 그러는 것 같지만은 당 내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큽니다. 중진이야 몇 명 됩니까? 아니 근데 그 중진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는 자주 이러는 것 같아요. 이 통합 얘기, 통합 이외에 다른 대안 있으면 그럼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던데요. 다른 대안은 이번 예산 통과에서도 국민들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모든 언론이 국민의당이 예산 통과시킨 거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이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지율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정책연합이나 연대를 예. 그렇게 11석 또 보도에 의하면 5, 6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하고도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필요하게 거기하고 통합하면은 3등 하면 안 된다. 2등으로 올라간다. 선거에 2등이 당선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2등 당선되는 것은 기초의원밖에 없어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하나라도 승리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비호남권의 거점 확보가 된다. 그 옳은 말이에요. 비호남권의 지금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 2명 내지 5명인가 4명까지 되잖아요. 거기에서 당선될 수 있죠. 그러나 기초의원 몇 석 당선돼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국민의당은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선거에 이겨야 되고 집권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뭐 가치관이라니 중시되는 진보정당 같으면은 거점 확보 같은 것이 중요하죠. 예. 우리도 거점 확보를 하면서도 단체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 이길 수 있어야지. 예. 만약 예. 기초단체 의원들 거점 확보를 위해서 예. 몇십석 확보하고 또 광역단체장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언론이나 알겠습니다. 국민이 우리 국민의당이 완전 패배했기 때문에 예.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은 만약 광역단체장에서 하나도 승리하지 못하면은 알겠습니다. 우리 당이 소멸의 위기에 처합니다. 예. 대표님, 그 대표님께서 지금 한국당 입당할 바른정당 의원 수가 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전 처음 듣거든요. 언론에 보도됐는데 뭘 처음 들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답변 받아내려고 하는 거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대표님도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당사자들도. 예. 영남에서는 지방선거를 바른정당 간판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이나 알겠습니다.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예. 그 국회의원들에게 예. 빨리 한국당으로 가야만이 자기들이 선거할 수 있다 이렇게 아하. 굉장히 성화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자기들도 기회를 보아서 예. 한국당으로 가겠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 정치 풍토에서 예. 정당을 자꾸 옮기면은 안 좋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딱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이 인천 낚싯배가 전복돼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었죠. 용인의 한 공사 현장에서 높이 85m 규모의 타워 크레인이 붕괴돼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이 툭하면 쓰러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 5년간 타워 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4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 들어서만 무려 17명이나 숨졌는데요. 사고가 빈번하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정부 대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지 관련해서 한국 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이시죠.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안영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난 게 작업 중에 사고가 난 건가요? 아닙니다. 그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 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이요? 그렇죠. 이제 공사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타워 크레인 설치해야 되는데 예. 설치하는 작업 중에 이제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이고, 아. 지난 그 5월에 일어났던 사고는 이제 작업 중에 사고가 일어난 거고, 예. 또 10월에 그 의정부에 일어났던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는 해체 작업 중에 일어난 붕괴 사고라서 타워 크레인이 이제 설치할 때도 상당히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되고, 예. 작업 중에도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해체할 때 중요한데, 올 한 해만 해도 이 세 가지 모든 타워 크레인 안전사고가 다 일어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시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사고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그 마찬가지로 그 설치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사고로 판단되고요. 예. 정확한 것은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 타워크레인 설치하려면 타워크레인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조각과 조각을 연결할 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뭐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사고는 뭐 무슨 도르래가 있나 보죠 거기? 그러니까요. 그게 뭐 움직였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트롤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작업할 때 이제 움직여서 짐을 드러내는 건데, 트롤리는 설치할 때는 이제 트롤리가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움직였다면 무게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타워 크레인 작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뭐 좀 안전 수칙 같은 게 다 그 교과서적으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장비에 대한 안전인데 이제 사람은 어떻게 안전이 확보해야 되는지 그것을 감시하거나 그것을 지도하는 것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를 어떻게 조립하느냐는 나와 있지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것은 반드시 그 작업자가 아닌 제3자, 그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다시 조정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는데 이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이번에 그 정부가 대책 내놨던데 그건 뭡니까? 글쎄 정부에서 대책 내온 것은 처벌 위주의 처벌 위주. 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정지시키겠다. 조치하겠다. 이것은 안전사고를 막는 근원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예방을 해야지 이게 사후 수습 대책만 하면 뭐합니까? 수습 대책하고 사고 나면 처벌을 하고 공사 중지하겠다. 이것은 이 작업 어느 현장이건 간에 사고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희생자도 많았지만 그리고 왜 사고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는 그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건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사고가 났을 때는 공사 중지시키겠다, 영업 정지시키겠다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안전사고를 막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시라면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우선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 장비의 노후가 됐다면 예. 노후화된 장비는 현장에 반입하지 않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자들이 요새 그 상당히 교육받지 못한 기술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라든지 경험이 부족한 기술자들이 있다면 사전에 그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작업 중에 어떤 타워크레인 기사하고 신호수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타워크레인 기사하고 신호수하고의 그 신호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사고를 예. 막는데. 그러니까 타워크레인 신호수하고 기사하고 신호수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어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중국인 신호수를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면은 타워크레인의 안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수칙인 예. 타워크레인 기사와 신호수와 의사소통인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안전사고를 이미 내포된 상태에서 현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물론 뭐 중국인 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교수님께서 중국인이 할 때도 한국어를 신호수하고 아주 원활하게 세밀한 것까지 할 수 있다면 예. 중국인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도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중국인이라면 우리나라 내국인보다는 의사소통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교수님께서 지금 자격 미흡의 현장 기술자의 투입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자격 미흡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일단은 그 간단한 기능사 자격만 하면 그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신호수에 대한 자격은 없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 타워크레인 기사들도 그 몸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자격증만 따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 일정한 기간 우리가 그 운전면허도 따면은 갱신하는 소양교육 받고 거. 예. 몸에 대한 뭐 시력 검사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신호수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또 한 예. 가지는 교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노후화된 장비의 현장 투입을 막아야 한다는 건데 네네. 노후화된 장비가 지금 많은 모양이죠, 현장에? 그렇죠. 우리가 심지어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는 예. 제조된 지 27년이 된 장비였어요. 근데 저는 얘기하는 게 몇 년도에 나왔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 정상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그것이 미흡하다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필요한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몇 년 됐으면 폐차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유지관리가 됐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을 상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타워크레인을 구입하려면 보통 한 7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정상적이라면 예. 그것을 회수하는 데는 한 9년, 10년이 걸려요. 원금을 회수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경비 절감을 위해서 노후화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값싼 중국산 타워크레인을 구입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안전에 우려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네. 타워크레인이 7억씩 하는군요. 보통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제들이 그 정도 최소 가격이 그렇고요. 중국은 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공급되고 근데 이게 뽑아내는데 9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군요. 타워크레인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비 임대업자들은 네. 자기가 투입된 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IMF 이전에는 타워크레인 장비는 건설에서 직접 소유하고 타워크레인 신호수도 직접 고용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IMF 이후에 원가 절감을 이유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공급하는 타워크레인을 써요. 한 90%가 지금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신호수라든지 타워크레인 기사는 건설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교육도 미흡하고 이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죠. 그렇군요. 예. 네네. 상시검사 시스템도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검사를 제대로 잘 규칙적으로 안 하나 보죠, 정기적으로? 그렇죠. 이번에도 사고도
그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예.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현장 소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사고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현장 알겠습니다. 소장하고 신호수하고의 예. 소속해서는 다르지만 예. 건설회사 현장에서 어떤 알겠습니다. 작업이 시작될 때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오늘 내내를 해야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안형준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